화면을 켰습니다. 그래도 초록의 상승 보이는 게 좀 마음이 편하죠. 어제만 해도 이제 빨간색이 막 있어가지고 마음이 참 심란했는데, 그래도 초록을 보이는 것이 이 마음에 좀 안정을 가져다 주는 듯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것을 지금부터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물론 올라왔습니다. 비트가 지금 3.7% 24시간 대비해서 올라왔고, 이더도 그간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 5%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뭐 XRP도 2.9니까 한 3% 정도, 솔라나도 4.9%. 그래서 어쨌든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로는 부족하죠.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베스트 시나리오 뭘로 볼 수 있을까? 일단 단기 흐름을 볼게요. 제가 어제 다 말씀드렸죠. FOMC가 진짜 큰 어떻게 보면 이벤트입니다. FOMC 직후는 지금 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혹시나 이번에도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어김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FOMC 이후의 그 흐름은 하락이다가 지금 거의 국룰이 되어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흔들렸고, 금요일날 오전장보다 비트코인은 흔들렸고, 또 미장 되면서 캐비넛이 임명되면서 금은 폭락 나왔고, 그러다가 주말, 보통 토요일날은 변동성이 없다, 우리가 확인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근데 뭐 물론 그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나왔는데, 어쨌든 그때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 전저를 깼었죠. 80.6K의 전 저점을 깼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아침부터 또 다시 매크로가 돌아가면서 하락이 나오더니만 74.6K에 지금 저점을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더는 뻗어나가지 못하고 지금 이제 79K가 딱 그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더는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쨌든 74.6K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최대 낙폭은 126K로부터 마이너스 40%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21선과 5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좀 기대를 하게 만들었죠. 1월 1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이때 1월 중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1선이 더 내려온 상황이고 21선과의 이격이 상당히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 21선하고 이격이 하방으로 벌어지면은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 21선이 우리가 단기 추세선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방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락이 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21선도 못 쫓아올 정도로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거니까 일단 먼저 이 21선을 회복을 하기 이전에는 이제 이격을 좁혀 가야겠죠.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봉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하락이 나오고 FOMC 이후부터 계속 지금 하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제가 방송을 했을 때만 해도 제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 시즌 종료로 본다라는 게 요 박스권이었었잖아요. 요 박스권을 이탈했을 때. 그래서 어제 제가 라방을 했을 때만 해도 여기 이탈해 있었는데, 간밤에 다행히 미 증시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깨진 않았다. 아직은 깨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리고 관세 쇼크 때 이때가 보니까 74.4K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저점을 74. 여기다 나오네. 지금 74.4K가 이때 지금 그 저거거든요. 저점. 근데 이번에는 74.6K니까 아직 이때 저점을 또 깨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앞으로 뭐 저점을 안 깰 것이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어제의 이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요 RSI가 요때 작년 11월에 그 저점 이 RSI가 있잖아요. 지금 요 제가 초록 색깔 점선으로 딱 그어놨었는데 여기를 이번에도 정확히 지금 터치했습니다. 터치했었다. 그러니까 RSI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단기 저점 영역에는 온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29예요. 현재도 29. 아직도 30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요 선이 대략적으로 한 23 정도 될 것 같아요. 23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공포스러운 장이
했다가 나왔다가 현재는 조금 올라왔지만 여전히 이제 과매도 영역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은 일단 이 박스권 안 깼잖아요.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베스트 시나리오 뭘로 볼 수 있느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상승 채널의 하단을 지난주 주봉으로 해서 어제 이제 지난주 주봉이 마감이 됐잖아요. 월요일 아침 9시 되니까 여기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를 결국엔 뚫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상승 채널을 깼다라는 것은 하방이 열렸다 라고 이제 말씀드려서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뭐 다시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고 긍정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좀 희망회로를 좀 굴려본다. 베스트 시나리오를 찾아본다면 이때도 상승 채널 이 채널에 있을 때 휩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상승이었죠. 더 갈 듯 했지만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재차 들어온 그런 흐름이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지난주에 이 주봉 마감에서 삐져나온 것이 이번에도 휩소인데 이제 가짜 하락이죠. 이제는 가짜 상승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휩소인 가짜 하락으로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있다가 금방 회복을 하는 그러니까 뭐 지금에서 70 뭐 아까 얼마였죠? 74.6K 그 바닥을 다시 깨지 않는다.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아직도 불안하기 때문에 다시 깰 수 있지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뭐 지난 사이클 최고점 마이너스 45% 그게 이거였잖아요. 69K 그리고 뭐 더 200주 이동 평균선까지 떨어진다면 뭐 58K였죠. 거기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기 부근에서 좀 약간 이 불안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러면서 다시 상승 채널에 진입하는 요때처럼 여기 지금 주봉이에요. 그 주봉처럼 요때처럼 약간의 좀 가짜 하락으로 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같은 이 코인러 입장에서 현 시점 가장 긍정적인 이 시나리오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 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봤을 때 저는 40% 정도 좀 크다고 볼 수는 없죠. 일단 반은 못 넘으니까 그죠? 현재 이 시점을 봤을 때 일단 깨진 건 맞으니까 마냥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일단 현재 상황은 좋지 않은 거는 팩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을 좀 줄 수는 없고 그럼에도 한 40%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가능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매크로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 매크로. 그러면은 일단 이 매크로 제가 이 매크로를 보는 게 절대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미증시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제 미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좀 빨간색이 보이긴 하죠. 그럼에도 초록색의 상승이 조금 더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지수를 보시게 되면 일단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는 1%, S&P 500은 0.5%, 나스닥도 0.5% 정도로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볼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어제 이 일봉이 그래도 상승이 되면서 그러니까 장시작을 여기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장시작을 여기서 했는데 장중에도 더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비교적 긴 이 양봉으로 지금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금요일날이 굉장히 좀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떨어지면은 그래도 저가 매수자가 붙어서 이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월요일날 또 주말 동안에 막 비트 폭락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 금은도 더 폭락하고 그래서 불안했는데 다행히 상승 마감했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어제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장중 이렇게 올라가면서 21선을 넘기는 흐름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 삼각 수렴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요 삼각 수렴의 요 위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그죠? 현 시점은 어떠하느냐? 현 시점의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다우는 0.05%, S&P 500은 0.2, 나스닥 100은 0.4%니까 그래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의 흐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코인 불장의 전제 조건은 절대 미증시가 꺼지면 안 된다. 이거 꺼지면 그냥 뭐 코인장도 다 진짜 우리가 그 큰 의미에서 그 시즌 종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매크로를 보는 건데 이 매크로는 미증시가 좌우하고 또 현재 이 미증시를 좌우하는 것은 AI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는 이번 주가 이제 또 계속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 실적 발표가 중요했는데 AI 장세가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어제 팔런티어가 나왔어요. 그 이제 장 마감 후에 나왔거든요. 근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시간외에서 7% 급등을 했다. 올해 매출 전망이 72억 달러. 그래서 뭐 AI 국방 수요 확대로 정부 매출이 66% 늘어났고 미국 상업 매출도 전년 대비 2배가 지금 뭐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깜짝 서프라이즈 실적. 그래서 시간에서 7%.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은 11%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팔란티어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디램가 급등, 마이크론 또 5.52% 상승, 1년간 지금 380% 폭등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왔고, 또 AI 낙관론의 반도체주 초강세, 샌디스크가 무려 또 어제 하루 만에 15%나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샌디스크까지. 우리나라도 장난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7%, 하이닉스가 7.95%. 이게 지금 코인인지 주식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죠. 어제 근데 꽤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매크로가 돌아가면서 불안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코스피도 한 5%가 넘게 하면서 5천이 깨졌었거든요. 근데 미 증시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니까 다시 붙은 겁니다. 그래서 AI 장세는 확실히 메모리로 넘어왔다. 지금 우리가 봤지만 뭐 샌드시크, 아까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지금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AI 장세는 확실히 메모리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을 제가 작년 10월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뭐냐, 그 세이노의 가르침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었잖아요. 코인의 대폭등장은 언제 오느냐? 내년으로 넘어간다. 왜냐하면 이 4분기는 사이클 정점의 의심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이제 코인의 폭등장이 나온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더 떨어졌기 때문에 4년 주기 사이클은 끝났구나라는 확신이 안 들죠, 지금. 그러니까 못 오르는 거고. 어쨌든 내년으로 넘어간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제가 AI 버블이 꺼질까?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때만 해도 10월이에요, 작년 10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실적 발표하면서 뭐 주가 최고 찍고 이게 당시입니다. 이 당시. 근데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GPU 가속기 칩 주축으로 AI 버블이 형성되었는데 그것이 메모리 반도체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신문을 읽고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 소통방이라든지 텔방에다가 공유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선 사진 찍어가지고 그때도 이 멤버십 회원 영상에다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바닥난 메모리 재고 4분기 디램 가격 최대 25% 오를 것. 그래서 이걸 보고 AI 버블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유동성은 시장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매크로, 특히 이 AI 성장은 시장의 원동력인 상한이다. 해서 AI 버블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렇게 계속됐죠. 이걸 보고선 코인장이 더 갈 거다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런 주식들을 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도 참으로 아쉽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문제는 지금 메모리가 뛰고 있어요, 그죠? 메모리는 지금 막 뛰고 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가 요거거든요, 메모리. 그래서 지금 아까 봤던 이 그 마이크론도 아까 5% 상승했다 그렇고 인텔도 근데 5% 뛰었어요. AMD도 뭐 4% 뛰었고 여긴 지금 샌디스크가 안 나오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가 어제 마이너스 2.8%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 AI 버블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 대형주 쪽으로는 옮겨붙지 못한 거죠. 일단 메모리 쪽으로 가긴 했는데 이 GPU에서 이 D램 이쪽 메모리 좀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엔비디아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대형주의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엔비디아도 이때 10월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고점을 찍고 나서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오히려 어제 지금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14%를 더 가야 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또 얼마 전에 꽤 하락이 나왔죠. 10% 넘는 하락이 나오고 해서 지금 무려 30%를 더 가야 됩니다. 30%를. 그리고
그나마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도 상승해가지고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구글이 이제 이틀 뒤인가요? 또 실적 발표가 나오죠. 그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빅테크한테. 어쨌든 지금 애플도 어제 좀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줄였어요. 6.9%. 그리고 아마존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나오는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략 한 6% 정도 더 올라가야 되고, 메타도 그래도 조금 이 정도 12%. 그러니까 아직 대형주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좀 움직여야 된다. 대형주들이. 그러면서 시장이 S&P 500 우리가 계속 봤던 사상 최고가를 넘고, 제가 요걸 보고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미증시는 지금 여기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뛰어넘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제만 해도 걱정했던 게 매크로가 돌아가면서 선물시장 막 떨어지고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 여기서 더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낙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어제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올타임 하이를 넘진 않았지만 지금 어제부터 실적 발표가 나온 걸 보니까 괜찮죠? 나쁘지 않죠? 물론 지금 이번 주 계속 나오니까 더 지켜봐야 되지만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는, 그래서 S&P 500뿐만 아니라 나스닥까지. 근데 그 나스닥도 넘을 때 이 주축이 되는 게 이제 빅테크가 돼야죠. 시총 큰 놈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걔네들이 움직여야지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달아오르는데,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위로 갈 거고, 그렇다면은 비트코인도 매크로의 방향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올타임 하이를 두고선 여기서 꺾이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제 좀 암울해지는 건데, 다행히 보고 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설령 여기서 꺾인다 하더라도 이제 비트코인은 시즌 종료라는 얘기가 더 강해질 거지만, 그렇다고 3년, 4년을 기다리는 장이 아니라 조정받고 다시 올라와서 올타임 하이 넣으면 비트코인도 다시 올라가서 올해 안에 충분히 다시 올라가는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이 그거였었잖아요. 탈 패턴화. 이미 비트코인 4년 주기는 깨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주식처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어제 나온 거예요. 팔란티어가 장 마감 후에 애프터 클로즈니까 오늘 이제 장 마감하면 AMD 나올 거고, AMD도 지금 간밤에 많이 상승했죠. 딱히 뭔가 없어요. 이제 수요일 날 장 마감 후에, 그러니까는 목요일 날 아침이 되겠죠.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구글의 알파벳, 그 다음에 ARM도 어쨌든 반도체고, 퀄컴도 어쨌든 AI에 관련 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아이랜까지 보는 흐름, 이번 주가 중요하다. AI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지, 그것이 이제 중요할 듯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금도 한번 볼까요? 금이 지금 현재 3% 정도. 그래서 낙폭이 꽤 컸던 거 비해서는 반등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나오기는 했지만 3% 정도면 뭐 나왔지만, 근데 그렇게 크진 않죠, 반등폭이. 그래서 어쨌든 비트에게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물론 이제 좀 더 상승할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금이 사상 최고가를 찍을 때가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가 없다. 어쨌든 안전자산이라는 게 금인데, 이제 금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돈의 흐름이 바뀔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고점을 찍고, 이제는 물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고점을 다시 넘어가는 흐름보다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그래도 다시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넘어가야죠. 그러면서 미 증시도 S&P 500,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를 넘어가고 빅테크들도 사상 최고가를 넘어가는, 그래서 위험자산 쪽으로 자산이, 돈의 흐름이 옮겨가는,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상승하는 흐름, 그 부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매크로 어제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제조업 IM 지수라기도 하고 PMI라고도 해요. 1월에 반등이 나왔다. 그 지수가 52.6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주문 급증에도 관세 부담이 여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수치가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 일단 먼저 이걸 보면 이번에 52.6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경제가 지금 잘 가는 긍정적인지, 경제를 앞으로 설문조사로 이게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앞으로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이상이면은 긍정적인 호황의 그 관점이 강한 거고, 50 이하면은 약간 좀 불황의 관점이 강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50을 기준으로. 근데 52가 나온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지금 뭐 쫙 보시면 50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죠? 50 넘은 적이 언제냐? 요때 작년 3월 달과 2월 달에 50을 살짝 넘었던 요때 빼고는 또 다시 다 50 이하로. 근데 이번에 52가 나온 거예요. 52가. 그러니까 보시면 요때도 잠깐 나왔고 다 저거예요. 다 50 이하. 언제가 저거였었냐? 이게 2022년이거든요. 2022년. 근데 2022년에 내가 그때잖아요. 대하락장. 근데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지금 52냐, 52 정도가 50 정도를 보이고 있었느냐? 보시면 한때는 60을 넘었습니다. 60을 넘었을 때가 언제냐? 2021년 6월, 5월 요때. 그러니까는 요때가 딱 그거잖아요. 버블장이었을 때가. 2021년 비트코인 그때 막 고점 찍고 막 그랬을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로 해가지고 점점 이제 줄어들었던 거예요.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40으로 내려왔다가 이번에 좀 의미 있게 50을 넘어서 52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럼 이게 넘은 거하고 비트코인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잖아요. 요 잘 설명해둔 요 트윗이 있더라고요. 요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1월에 52.6 확장. 근데 이전 달에도 뭐 47%, 48%, 48% 축이었는데 이제 확장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4년 주기의 반감기라는 허상에 갇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경기 순환, 거시 경제적 관점으로 빠르게 전환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의 강세장 두 번째 대규모 상승장에서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4년 주기 패턴에서 벗어나라. 저도 지금 탈 패턴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4년 주기의 그 반감기라는 허상에서 벗어나야지, 아니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 이미지를 딱 보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비즈니스 사이클 해가지고 지금 여기 PMI입니다. PMI가 최근에 어제 발표해서 52.6 이렇게 올라왔다. 여기 하얀 색깔 이제 올라왔다. 50 기준 딱 보이죠. 50 기준으로 해서 50으로 딱 넘어왔다. 중간에 뭐 50 살짝 넘은 적이 있지만 크게 지금 계속 이 50 이하에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확 켰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컸을 때 언제냐? 2020년. 이때가 코로나 이후로 돈 풀고 하니까는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이때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코인에서 어떤 시기인지 아시죠? 그러다가 2022년도 이때는 그 대하락장이었던 그 시기고, 그러니까 PMI도 이렇게 떨어졌던, 물론 50 이상이 있긴 하지만 떨어지는 그 흐름.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니까는 더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위에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가 이제 2010년도부터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PMI를 보면은 2013년에 PMI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했었고, 비트코인도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PMI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경제가 잘 돌아갔다, 제조업 경제가 잘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경제가 잘 돌아갔을 때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갔고,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도 이렇게 PMI가 상승을 했을 때 올라갔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 50 밑에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제 발표로 52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상승한다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 PMI를 아예 겹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상관성이 높다. PMI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이 PMI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또 보실 겁니다. 일단 어제 발표로 이게 52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물론 어제 하루 발표된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상승이 이어져야 된다. 아까 우리가 그림에 본 것처럼 이제 왔지만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더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되려면 매크로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매크로가 더 잘 가야 된다. 그러면은 미 증시가 더 상승을 한다는 얘기고, 이제 빅테크들이 아까 우리가 주가 확인했지만 아직 지금 걔네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걔네들까지도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올 거다. 우리가 지금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백악관 2월까지 스테이블 코인 수익 지급 관련 합의를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백악관이 2월까지는 스테이블 코인 수익 지급에 대해서 합의를 해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클래러티 법안을 코인베이스가 지지 철회를 했잖아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보시면 미 백악관이 지난 2일날 은행권하고 암호화폐 업계 경영진을 소집해서 이 클래러티 법안 논의를 진행을 했는데 해당 회의에서 은행권이 별다른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행권이 지금 자기네들 밧줄이 끊기게 생겼으니 별다른 타협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참석자들에게 이번 달까지 스테이블 코인 수익 지급에 대한 법안 문구 변경안에 합의하라고 요구를 했다. 향후 논의가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 보유분에 대한 이자 보상 지급 허용 여부는 이번 회의의 핵심 정점이자 클래러티 법안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백악관이 합의를 하라라고 지금 요청을 했어요. 백악관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은 클래러티 법안에 대한 빠른 통과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이 누구예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어떻게든 올해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중간선거 때문에. 그래서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그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암호화폐 시대를 열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뭐 그 관련해가지고 또 새벽에 또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만 살리고 코인시장은 내버려 둔다가 아니라 같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자기 아들들이 코인에 관련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는 매크로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자산시장을 죽이지 않아야 됩니다. 매크로는 제가 계속 미증시 말씀드렸지만 미증시가 죽으면 그냥 코인도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매크로는 매크로대로 가야 되는데 코인도 코인장만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이 촉매, 트리거가 돼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지금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빨리 지금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2월까지 은행도 그냥 뭉개지 말고 타협안을 가지고 와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어려운 것을 가능케 하는 내러티브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이 클래러티 법안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연말이 안 돼서 뭐 내년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거를 지금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백악관이 막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지금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내러티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이제 2020년이었나요? 시기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아닌가? 2023년도인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내러티브와 흡사하다. 그러니까 그때 가짜뉴스로 SEC가 그 승인을 했다라는 가짜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승인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고 SEC도 그때에 맞춰서 또 계속 움직였고 그러면서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당장 이제 이게 통과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어려운 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어가고 있고 진짜 승인이 됐을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도 볼게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캡.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의 투심을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트리플 3번의 그 쌍바닥을 넘어서 4번까지 해서 더 이제 밑으로 내려왔었거든요. 아직 양수로 전환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질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로 전환이 되는데 아직도 음수입니다. 하지만 일단 바닥을 찍고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것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더 올라와서 양수 전환돼야 되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없고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왔다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은 1월 중순부터 이때 1월 중순이에요. 지금 보시면 1월 14일이거든요. 옆에 보이시죠? 숫자 2016 제뉴얼리 14 해가지고 지금 1월 14일 1월 중순부터 어제까지 내일이 지금
공포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세가 붙는 그런 심리 상황이죠. 투자자들의 심리 상황이. 얘네들은 계속 상승하다가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가 매수세가 붙는 그런 심리 상황이지만 코인은 반대로 계속 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코인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면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지금이라도 탈출할래 하는 이 매도세가 붙는 심리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하고 코인 시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얘네들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니까 매수 심리가 막 붙는 거고, 우리는 계속 떨어졌다가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탈출해야겠다라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세, 지금이라도 팔고 나가야겠다. 이 매도세의 이 물량을 소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상승 나오면은 79개에서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나오면은 조금 상승 나오면 다시 또 매도세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데 공포장의 특효약은 상승밖에 없습니다. 상승이 나오면 그 공포도 사라진다. 공포장을 없애는 그 방법은 상승밖에 없다. 근데 결국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언젠지 모르니까 문제지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것도 이제 어제 나온 그 기사예요. 1억 근처 오면 사려고 했는데 막상 겁나서 못 산다는 얘기죠. 쇼크. 비트코인이 뭐 1억 1000만 원대로 뚝 떨어졌다. 그래서 1억 근처 오려면 사려고 했는데 막상 겁나니까 못 산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이자 본능입니다. 그죠? 쉽게 못 산다. 그래서 이 시장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본능을 거슬러라. 그러니까는 4848이 왜 4848이 왜 위험한지 막상 떨어지잖아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내가 팔고 더 밑에 갈 수 있어요. 가격이 더 밑에 갈 수 있는데 더 밑에 간다 해서 그때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의미 있는 수량을 모으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점을 바닥에서 잡겠다가 아니라 이번 기회로 의미 있는 수량을 모으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이제 시작하는 달의 첫 주 금요일 날 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연기를 했습니다. 아직 날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부분 그 셧다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산 마련되면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고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는 없다까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보고선 제가 또 리플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